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340페이지 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보겠습니다. 보시면 무상 이전 양도에 당하지 않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2번 양가로 2번 환지 처분 및 보류 충당이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법문 밑줄이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밑줄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자,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다 그랬어요.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 충당되는 경우,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어떤 거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로 충당되는 경우에 요거, 자, 어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면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면 사업주군에 다른 토지로 환지받을 때, 자, 이때 지목 지번 변경되죠. 그럴 때 이때 요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원토지 소유자들의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그러면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쓰려고 버리는 공공용지나 공사병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를 말하는 건데,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 요 토지가 만약에 보류지에 충당된다 그러면 역시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건데 왜 양도에 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적 목적으로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니까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 밑줄이고, 그 다음에 예외를 봅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요. 맨 마지막 제출 340페이지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300제곱미터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인데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받을 때 만약에 200제곱미터로 환지를 받았다. 200제곱미터로. 자,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1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권리면적이,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환지를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세요. 갑은 지금 3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수령해야지. 줄어든 것만큼 받아야죠. 환지 권리 줄어들었습니다. 감환지.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100에서 200 받았으니까 자, 얘 100제곱미터만큼을 취득한 거고요. 새롭게 취득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요? 네? 청산금을 부담해야지, 늘어난 것만큼. 이 서민들이 청산금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환지 권리가 늘어났습니다. 증환지요.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보면 되는데, 환지 권리가 늘어난 증환지는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에 대해서 뭐가? 취득세가. 그럼 요걸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거만. 감환지요.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요거 그림을 기억하면 됩니다. 300제곱미터 권리 면적에서 20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다 그러면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1페이지 양가로 3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이요. 여기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공간적 및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밑줄이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적 및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밑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에 따라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20% 초과하면 양도를 봅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지상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랬을 때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갑과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이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양도담보의의보입니다. 양도담보는 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지급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이다. 니은번 밑줄입니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4번을 양도세, 과세, 폐손, 신고세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기역, 니은, 디귿, 줄 긋고 외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보는데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니은번 당해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상 이전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 수익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양도소 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었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양도로 보는 경우 밑줄입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고 이때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요. 자,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고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고 자, 얘가 이제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자산에 대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 참고적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되어 있을 때 참고적으로 보시면 사용수익을 여전히 채무자가 하는 거잖아요. 양도담보 계약은. 근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의 처분권만 채권자에게 이전하니까 이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형적 이전이니까. 근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갚으면 처분권 왔던 거 다시 채무자에게로 복귀하잖아요. 그죠? 채무자한테 다시 복귀를 하는데 자, 그럴 때 요 담보사유 소멸로 돈을 갚아서 담보사유가 소멸돼서 소유권이 환원하는 것은 양도당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요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볼게요. 만약에 이거 매각 대금이 만약에 매각 대금이 5억이에요. 매각 대금이 5억인데 채무가 예를 들어서 채무가 3억 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데 이 채무자가 주인공이에요.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주인공인데 채무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자산이 매각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면하게 되는 대가를 받게 되고요. 또 나머지 2억 원을 또 채권자로부터 받았잖아요. 매각 대금을. 그러니까 최종적인 양도수익의 귀속이 누구한테 지금 되고 있어요?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이때 이 자산 매각했을 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이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결론만 알면 돼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 변제 충당 매각하면 양도해당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5번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석 간에 양도하는 경우요. 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새 부모 자식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예? 그래서 여보 일어나봐 빨리. 내가 저기 농원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3억 5천에 사는데 이게 7억이 되는데 당신이니까 내가 특별히 3억 6천만 원을 팔 건데 살래?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예? 자,
부모 자식 간에 매매계약서를 씁니다. 그래봤자 이거 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겉내용은 겉으로는 이게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주민속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관계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자, 쭉 밑줄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뭐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 그 대가 입증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 시막습에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처분되거나 대가관계 입증이 되겠죠? 공개적 결정에서 그랬으니까 파산 선고에 처분되거나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되거나 또 5번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5번 같은 거 보니까 첫 번째 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첫 번째 거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유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요. 이런 것들은 자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 입증이 되겠죠?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주민속 간의 양도 요거는 원칙 증여로 추정하는데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신탁, 명의신탁 포함 밑줄입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부상의 명의를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신탁, 믿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믿고 맡은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가 없이 형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역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냥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양가로 6번 제목 신탁에 동그라미 합니다. 지문에 신탁 나왔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탁 나오면.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소유권 환원입니다. 환원에 동그라미 합니다. 환원에 동그라미 하시고 제목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짝입니다. 자, 이거요.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 기회 있을 것이고 양가로 8번 공유물 분할입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자 공유 토지를 분할해요. 자 공유 토지를 분할합니다. 공유물 분할.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인데 지분의 표시 없으면 50%씩이요. 자 공유 토지를 분할하였다. 그럼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받고 이전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이런 단순 분할은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또 뒤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유 토지를 자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자 가불이 공유 토지인데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합니다.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동 없는 이런 단순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대가 없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이제 또 이어서 나오는 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에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감 60%를 40% 지분으로 분할합니다. 그러면 자, 갑은 종전보다 10% 늘어나고 을은 10% 줄어들었을 때 지분이 변동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 저 사례에서 각 같으면 10%만큼 늘어난 것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 지분이 감소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자, 무상이전이면 야 친구야 네가 10% 공짜로 더 받아.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부과되겠지만 만약에 유상으로 지분이 감소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유상이전이다.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 그럴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을이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를 받고 갑한테 넘겨 그럼 을에서 갑으로 공유지분권 10%에 대한 것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결론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342페이지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다시 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지분에 변동 없으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343페이지 양도로 보는 경우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서 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유상유전을 보아 양도로 본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양가로 9번에서요.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까 이혼하면서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재산인데 내 몫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본 거예요. 소유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또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넘어갑니다. 중요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28회 때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책 정목적으로. 2번 부담보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요.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라고요? 이것은 무상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이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당해재산을 변제 충당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죠. 제3자에게 양도에 해당합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서 매매사 후 원인무로 판시돼서 소유권 환원된 경우 그냥 돌려주는 거죠. 환원,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해서 본인이 재취득. 여기서 본인은 자기, 본인은 물상보증인 본인 자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 이렇게 해서 받고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표가 나오는데 별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별 표시하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04번에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좀 빠르게 봤는데 우리가 인류 과정이라든가 그 앞선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빨리 속도로 해서 봤습니다. 양도 및 취득식인데 요거는 이제 역시 또 올해는 원래는 작년에는 같으면 뭐 별표시 하나 정도였는데 올해 같으면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30회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별표시 하나 하거나 안 하거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별표시를 3개를 해보겠습니다.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자, 본문은 보유기간 판정에서 양도 및 취득시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일반적 거래의 경우를 바라보겠습니다.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자산의 양도책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 대금 청산일이 언제냐?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보조단 왼쪽을 보니까 대금 청산한 날이란 밑줄이여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안 일어나는 걸 밑줄 쫙입니다. 자,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했냐?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언제고? 등기일이고. 근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시험에서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대금 청산입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이 경우 여기도 봅니다. 이 자산의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사가 부담하여 약정한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어떤 거냐?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까지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만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대금 청산일에 어떻게 양도세를 포함시켜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그 부가세액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345페이지입니다. 예외 등기 접수일이에요. 양가로 1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로 하느냐?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 밑줄입니다.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계소일 취득 시료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또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명부 등기 기재된 등기 접수일 밑줄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의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요? 등기 접수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장기 할부 조건 매매입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건데요.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밑줄입니다.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밑줄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양도소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 보세요. 양도세라는 세금은 이런 거예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기간 동안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주제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으니까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때를 취득시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이고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이 빠르면 그날이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시험에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세상의 양도비 취득 시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땡. 첫 할부금 지급하는 때이다. 땡.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땡입니다. 아니고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그러면 그냥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기 접수일 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인데 기르면 중 빠른 날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중 빠른 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료할 것이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자 건축법 중에 따른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근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해서는 이를 준용한다. 자, 하여튼 동그라미 2번.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날이요.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밑줄자. 하여튼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취득세에서는 허가받은 건축물 어느 때를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 시료했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려서 용어가 틀린 것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취득세. 양도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같은 말입니다. 양가로 2번 허가받지 않은 경우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 정답집으로 나왔었는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사실상 사용일 비출. 3번입니다. 상속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 시료하느냐? 상속 개시일이에요. 증여받은 자산은 밑줄이 상속 개시된 날 밑줄,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 밑줄입니다. 근데 넘기지 말고 취득세에서는 보조단을 보세요. 보조단을 보니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취득 시기 증여 계약일이고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이고요. 증여 받은 날이 언제냐? 자, 예규에서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고 우리 그냥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 어느 때를 취득 시료하냐? 증여 받은 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이거 뒤바꿀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4번의 시효취득 부동산입니다.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취득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죠? 점유 시효취득이요. 어떤 곳에서는 막 이런 어떤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평온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딱 그랬더니 아 배웠구나 이런 식인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이 민법 245조랑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두 번째 줄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밑줄입니다. 점유 개시를 주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1988년 9월 달에 88 올림픽이 열렸을 것 같은데 88년 9월 달에 평은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20년에 시효가 만료했습니다.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2020년 4월 달에 등기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민법은 성립요건주를 취하니까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는 거잖아요. 민법은 성립요건주를 취하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실질과세원칙 규정됩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예요. 자, 등기 접수일도 아니에요.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 시기. 시효 만료일도 아니에요. 점유개시일로 소급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언제부터 평온공연하게 사용수익을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양도세는 점유개시를 양도비 취득시로 합니다. 점유 취득한 부동산. 그래서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옛날에 등기 접수일을 바꿔서 나온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개시일이다. 5번 수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수용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아까 장기할부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이었죠. 수용도 중 빠른 날인데 수용은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25회 시험 때 제가 요거 수용 양도비 취득 시기 문제 나와서 틀린 거에서 수용 땡땡 사업 인정고시 1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 시기를. 그러면 제가 그해 개정세법이었거든요. 수용개시일이 3개 중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해. 그래가지고 25회 시험 때 개정세법. 그래서 수용 제가 취득시기 중요하다고 하면서 3개가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이어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수용의 경우 땡땡 사업 인정고시일. 일단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제가 3개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고시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 빠른 날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밑줄입니다.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하고 어떤 사람하고 서로 지금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토지 수용권자가 보상금을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서로 지금 자기 거라고 소송 중이니까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토지 수용의 경우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느냐. 판결 확정된 날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 건이 결판 났잖아요. 그때를 취득시효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소송 판결 확정일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돼지꼬리 땡냐해서 공탁한 날로 한다 X입니다. 공탁한 날이 아니에요. 공탁한 날이 아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아셨죠?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하여튼 수용은 원칙적으로 중 빠른 날 3개 나란히 나와야 됩니다. 6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봅니다.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여기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을 취득시효로 합니다.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 완공 전에 있죠. 완공 전에 아파트 같은 거 완공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효 한다 그러면 아직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대금 청산일이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아니고 그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겠죠.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완성 확정된 날. 7번 보겠습니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밑줄입니다.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한다. 밑줄짝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또 밑줄입니다.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는 여기입니다. 양도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럼 틀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밑줄 짝이고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요. 어떤 지역이 도시개발법 같은 법령 규정에 의한 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입니다. 갑이란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A-라는 토지로요. 그랬을 때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요. 환지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변경되겠죠. 그렇지만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예?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이 빗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여러분 전래 동화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 아시죠? 어제도 제가 강의한 곳에서 자 나무꾼과 산신령님 전래 동화 아시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전래 동화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 보세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잘못해서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쳤는데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나무꾼이 너무 수용을 못했는지 억울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연못에서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또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색깔이 비슷해야지 무슨 내 건가 이렇게라도 말해보지 당연히 아니라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막 그러면서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색깔이라도 비슷해야지. 그래가지고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막 그러더니 이걸 싹 다 주고 갔죠, 산신령님이. 그래서 부자가 된 나무꾼이 안 하려고 자, 갑이라는 나무꾼인데 을한테 이 쇠도끼를 양도합니다. 이 쇠도끼 보유기간 판정할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려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려야 돼요? 그렇지. 요번에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대장간 구입했을 때 취득시려요. 여기 보세요. 이 하얀색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는 언제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는 거고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그러면 이거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언제 취득한 거예요? 그 사건 때 산신령한테 받은 거잖아요. 환지 처분 후 권리 면적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증가 감소된 토지는 어느 때 받은 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그러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 배운 거니까 환지 처분으로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X예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눈빛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X잖아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수익이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려면 금도끼, 은도끼에 되니까 증가 감소된 토지를 물어봤을 때 환지 처분으로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지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수익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뒤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됐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5, 6월달 요약집 할 때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347페이지 맨 아래 3번의 취득시기 의제입니다. 이건 한번 그냥 퀴즈를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있죠.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취득시기 입증도 곤란하고 명목소득만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취득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어주거든요. 끊어버리는데 한번 보세요. 347페이지 1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에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살짝 밑줄이요. 요건 어떤 거냐면
1978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82년에 취득했든 언제 취득한 거로 본다고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거로 봐서 그때부터 보유연이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주식이나 출자 지분은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년 얘는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중요 유출 문제 25회 때 문제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중요 유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25회 때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거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병의예수일.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언제요? 등기 접수일 맞고요. 2번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요? 증여받은 날.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거실. 아니잖아요. 수용은 뭐라고요?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고 4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요? 등기 접수일. 5번 상속은 상속 개시이요. 29회 때 문제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나중에 사용 승인 받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에요? 아닙니다. 무건축물은 간단하게 언제라고 했어요?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무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자기가 건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이지 나중에 추후에 사용 승인 받거나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 아닙니다.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 무건축물은.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중 빠른 날이죠. 등기 접수에 인도를 사용수기 중 빠른 날. 나머지는 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상속 상실 개실. 5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의 권리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는 증가 감소는 금독균독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자, 됐고요. 349페이지입니다. 05번에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네타임으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좀 듣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비과세 양도소득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